안녕하세요.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공진초 수석교사 윤수경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협력 강사 운영, 왜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수업에서 어떻게 협력할까 하는 협력의 모습, 주 1회 교사 협력 강사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할까?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 강사.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시작을 해볼까요? 작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워 하셨던 아이들이 있었다면 어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아이들,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던 아이들, 챙김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아이들, 학교에 나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 촘촘히 챙겨주셨던 아이들이죠. 그리고 학습 부진아가 아닌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학습 부진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관점의 차이이지 않나 싶어요. 학습 부진아는 학생에게 좀 더 원인을 집중한다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모습에 집중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말이죠. 혹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아닐까요? 그것도 절실히 말이죠. 학습 부진의 모습이 관찰될 때 교사는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먼저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배움의 본능을 가지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발해 보자는 거죠. 다음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관점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학생이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학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학생은 배움의 본능이 있으므로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그거였던 거죠. 그럼 왜? 어떻게 도와주지? 그게 교사의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빨리 배우는 아이, 늦게 배우는 아이, 격려와 칭찬만으로도 잘 이겨내는 아이, 관심과 상품이 외부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아이, 걸림돌이 많은 아이, 걸림돌이 없는 아이 등등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참 다양하고 제각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도 다른 경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배워도 아이들마다 배움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학습 속도도 달라서 한두 번에 새로운 것을 익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고 지원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부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일 거예요. 즉 학생의 성장에 맞춘 다중적 지원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모두 촘촘히 지원하려다 보면 손길의 부족함에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 강사로 좀 더 촘촘한 지원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로 1, 2학년 전체 교실의 협력 강사를 지원하게 된 거지요. 학생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며 지속 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 어른들이 꼭 해야 하는 지원일 거예요. 무엇을 기초학력으로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의 성장 모습은 모두 다르잖아요. 기초 국어, 수학,
등 교과의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감각의 발달, 사회성 등 기초학력은 다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강사와의 협력 수업 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업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와 수학을 협력 강사들은 지원하게 될 거예요. 물론 국어와 수학을 지원하지만 그것이 원칙이지만 뭐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탄력적 지원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교과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학급당 28주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학기에 14주, 2학기 14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당 2시간의 수업과 그리고 협력 수업 협의회 1시간을 포함해서 총 최대 14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시게 됩니다. 협력 강사의 역할을 보면 먼저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수업은 담임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사의 세부 역할 이런 것들을 담임교사가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격 수업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과제 점검이나 과정 중심 평가, 맞춤형 피드백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협력 강사의 역할에서는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서 교수학습 활동의 협력과 그리고 보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 과제 집중도가 낮은 학생,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참여 격려 및 지원 활동, 그리고 기초적인 학습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협력 강사들에게 부탁하시면 되는 거인 거죠. 그러면 협력 수업에서 담임 교사와 협력 강사는 어떻게 상호 협력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도입 단계에서 담임 교사가 수업 도입부를 안내한다면 협력 강사는 아이들의 수업 준비를 돕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안 꺼낸 학생들 있으면 선생님 보지 않고 또 딴짓하는 학생들 있으면 챙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동기 유발을 담임 선생님이 하고 계시면 담임 교사와 함께 그러한 동기 유발 활동들을 참여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 활동을 안내하시잖아요. 그러면 함께 협력 강사는 학습 교구를 준비하거나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놀이 도구를 세팅하거나 이러한 활동들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담임 선생님은 수업 활동을 진행하시겠죠. 그러면 협력 강사들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적절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모둠 활동 지도를 하면 이제 또 모둠 활동 지도를 선생님이 1, 2 모둠을 지도한다라고 하면 3, 4 모둠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 안내하고 부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스테이션 교수학습에서도 담임 교사가 1영역을 지도한다면 또 스테이션 교수학습에서 협력 강사는 2영역을 지도하는데 그때 1영역과 동시에 시작을 해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주도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 협력 강사들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여기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그 발달에 그 지연을 보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모두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결국 담임 선생님하고 협력 강사가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담임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라든지 너무나 꼼꼼해 가지고 이 학습 마무리가 다 되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협력 강사들은 지도를 하겠죠. 그리고 담임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 정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아이들이 활동했던 수업 교구나 이런 자료들을 협력 강사는 정리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힘책이나 국어 활동 결과물을 담임 교사와 협력 강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겠죠. 등교 수업 상황이라면 앞에서와 같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원격 수업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협력 강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을 운영할 때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학생의 등교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원격 수업 운영할 때 이제 그 등교하는 긴급 돌봄으로 등교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의 원격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꾸러미를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가 좀 많죠. 그런 학습 꾸러미를 제작하고 함께 배부하는 활동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수업 영상 자료를 제작할 때 함께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 뭐 인형극이나 역할극 이런 것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교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보충 학습 지도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학습 과정안 안에서 한번 협력 강사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협력 강사는 이제 선생님들이 동기유발을 할 때 수업 준비를 지원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협력 강사는 모둠 활동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또 모둠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수업 중에 학생을 관찰하거나 개별 학생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실 수가 있겠죠. 또 수업 중에 이제 학생을 협력 강사가 관찰을 해서 개별 학생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데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뭐 카드를 보여주고 단어를 설명할 때 그걸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얼른 보고 계시다가 선생님이 좀 도와줘도 될까? 이렇게 다가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신체 활동이나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또 수업 중에 학생 활동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지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협력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먼저 협력 강사의 협력과 보조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내용을 추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이 국어 수업에서 또 협력 강사, 학습 소외 없이 모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수업을 선생님들이 설계를 하시는데 그때 협력 강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또 협력 강사의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더듬더듬 읽는 아이들이 분명히 1, 2학년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책 읽는 것이 느려서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공간이야. 그래서 이 협력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안전하게 같이 읽을 수 있어. 언제든지 협력 선생님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이런 안전한 공간이라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협력 강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 가서 제가 좀 지원이 필요한 아이구나 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좀 도와줘도 될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어주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협력 강사가 짝이 되어서 토닥토닥 이런 상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테이프를 소외된 아이에게 살짝 챙겨주는 등 협력 강사가 아이를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협력 강사가 이제 역할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협력 강사가 역할놀이를 하기 전에 잠깐 연습할 기회를 좀 주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게 고민인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들어보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아이들이 역할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의 역할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습 소외가 없는 이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것을 협력 강사들이 적절히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되는 거인 거죠. 다음으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지원받으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협력 강사들과 교사가 위치해 있는 장소를 좀 그림으로 좀 그려놔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교사가 정면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일반 교수 관찰을 하는 활동일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협력 강사는 학생의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실에 좀 창문 쪽 이쪽으로 책상을 좀 배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력 강사들이 내내 서 있는 것보다는 자리에 앉아서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지원이 필요할 때 일어나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수 지원을 하는데 이 소수의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협력 강사는 담임 선생님 앞에 있지만 협력 강사가 보고 있다가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 옆에 가서 조용히 격려하고 참 잘하는구나. 선생님 뭐 좀 도와줄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대안 교수 같이 이제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은 선생님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 선생님들이 따로 담임 선생님들이 따로 그 아이들만 불러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충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보충 지도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더 세분화해서 수준별로 나누어서 선생님과 협력 강사가 서로 나누어서 대안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수준별로 그룹을 편성해서 이제 이 아이들은 협력 강사가 맡고 또 이런 아이들은 또 담임 교사가 맡고 이렇게 해서 교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럴 때 협력 강사들한테 교사가 이제 개별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을 좀 관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개별 맞춤 지원을 할 때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질문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좀 참고하면서 선생님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선생님이 요청을 하시면 협력 강사가 담임 선생님이 지원해 주시는 모습을 참고해서 또 지원하실 수 있겠죠. 또 이제 신체 활동의 영역을 담임교사 나눠 맡아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테이션 교수학습법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활동 자료를 준비해 놓고 담임교사와 협력 강사가 한 영역씩을 맡아서 진행을 하되 학생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깊이 있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거인 거죠. 자, 그러면 담임 교사와 협력 강사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하면 좋을까요? 협력 강사와 담임 교사의 수업 협의회는 반드시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요. 정기적인 수업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학년 또는 1, 2학년 학년 군별로 집단 수업 협의를 권장을 하는데요. 주 1회 협의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협력 강사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3반
그리고 1학년 3반으로 이루어진 학교라면 6시간의 협력 수업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12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2시간은 1학년끼리 협의회를 하는 시간, 또 2학년하고 협의회를 하는 시간, 이렇게 2시간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13시간 수업 지원을 하시면서 1시간을 학년군이 모여서 1, 2학년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과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따로따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좋겠죠. 다음에 이렇게 대면 협의회가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그럴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가지고 사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담임 교사의 요구 사항이나 또 협력 강사가 관찰했던 내용, 뭐 의견을 첨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의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회의를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그 실시한 그런 협의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좋은가,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 실시했던 수업 시간에 대한 평가, 아쉬운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협의하시고요. 그다음 당연히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함께 협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메모하셔서 이제 그 협력 강사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방향은 이렇게 메모로 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별로 또 학급별로 별도로 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또 메모해서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이 협의회 운영 시간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시간이 남을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협력 강사와 서로 협의를 해서 교과 수업 자료 제작 이런 것으로도 같이 지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협의의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개회를 할 때, 지난주 수업 이야기를 가지고 나눔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쭉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협력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 강사의 경험이나 소감 그리고 관찰한 내용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수업 안내와 지원 내용을 이제 요청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협력 강사가 인지했는지, 우리가 요청한 지원 내용을 협력 강사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협력 강사가 알아서 잘 이해했겠지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력 강사의 인지 내용을 확인해서 조금 더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원을 확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협의 내용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는 이제 한번 우수 사례 우리 한번 나눠봐요. 뭐 이런 식으로 다음 협의회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학년 수업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이제 뭐 2학년 수업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 드렸지만 뭐 1학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겠죠. 협의 주제를 꺼내는데요. 먼저 이제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점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담임 교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번에 수업을 할 때는 뭐 이런 협력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협력 강사는 이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하고 협력 강사의 지원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지원의 모습으로는 이제 교사가 수업 자료 준비를 이제 안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협력 강사는 제가 이제 이 준비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준비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협력 강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협력 수업 시에 이제 유의점을 좀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개별 지원을 할 때 이런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특정 학생만 계속 지원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기에 시작은 낯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곧 잘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배움이 있는 교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협력 수업을 위한 협의회, 학생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면 모두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토닥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협력 수업에 앞서서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로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꼭 배워야 할 것을 제때에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학생의 성장이라는 파문을 건드려주는 핵심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모든 아이들은 배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존재에 대한 존엄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원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협력 강사님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던 격려와 지지를 더 많은 아이들이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희망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보내는 희망의 눈빛은 우리의 여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의 변화의 숨가쁜 시점이지만 우리 앞에 새벽이 다시 설레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밝아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앞날이 밝아온다고 믿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봅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학생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에 화답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